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매일 녹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매일 해도 사실 우리가 원문을 강의를 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왜냐면은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보면은, 제가 글을 읽을 때 하고 이 글에 대해서 해석할 때 하고 또 녹화할 때 하고 감정이 뭐 이렇게 사뭇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하다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느낌을 이 글을 통해 가지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현토라든가 이 조문에서도 난 현토 같은 경우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제 들어주시는 분이, 몇 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은 제가 원본을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진 거는 이미 뭐 방송에 나갔기 때문에 뭐 교정을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뭐 없죠. 자, 그리고 이 우리가 조문을 읽으면은 이게 도처의 지뢰밭이에요. 도처의 지뢰밭.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상한론은 그래도 양반축에 들어갑니다. 큰게 요약은 거의 50%가 문제성이 농후하고 뭐 정말 그냥 뭐 솔직한 심정으로 보면 엉망진창이죠. 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성적으로 누구든지 판단해서 그것이 다가와야 돼요. 그 의미가 뭐 다소 난해한 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의학 역사에서 나타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면모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현대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글도 아니에요. 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썼을까요? 왜? 상한론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원문에 나와 있으니까, 황제내경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학을 평생을 공부해도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잘못된 표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왜곡되어지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조문도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좋은 조문 못지않게 이와 같은 문제점 있는 조문도 결국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쁜 조문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 조문의 어떤 점이 상한론의 본의를 왜곡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인지를 충분히 해야지만이 다른 데서 이와 같은 것을 만나더라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지. 아, 이것은 잘못된 거야. 막연하게 왜 잘못되어 있는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주제 넘어 평생에 걸쳐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처방에 대한 강의는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자료들이 넘쳐나요. 그러나 이 글 가운데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점의 글이 어떤 식으로 우리 인식에 있어서 왜곡시키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고전을 공부하는 데 좋은 것과 문제점 있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 자, 상한에 복만하고 벌써 이렇게 딱 여러분 복만이라고 이렇게 이와 같은 증상을 딱 썼을 때는 이미 우리가 말하는 태양경병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자, 그런데 서머까지 딱 붙었다. 우리가 서머라는 거 소시오탕증에서 배웠죠. 복만하고 서머가 벌써 있으면 이것은 발안해서는 안 된다. 토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 자, 제가 말하는 것은 큰 틀에서 봐야 된다. 일단은. 한토와 기준에서 이것이 한토와 기준에 어디에 해당되는 증상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 복만 서머가 나오면요. 이것은 이미 조건을 갖춘 겁니다. 합법을 써야 되는, 한토화법 중에 합법을 써야 되는 정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 서머라고 하는 증상은 하나의 증상이지만 어떠한 증상들보다도
발안해서는 안 된다는 거. 진액이 부족하고 조혈의 어떠한 발작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복만은 날 모르는 거죠. 일종의 우리 그 복부가 조혈에 의해 가지고 조시화되는 현상의 초기 단계예요. 그러니까 복만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대변난 그리고 조시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맥이 촌구맥이 부하고 기나면 여기서도 제가 항상 그러죠. 이 촌구라는 말은 여러분 전부 다 구세 사람들이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맥부이 긴 하면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뭐 더러 어떤 분들은 니깐놈이 뭔데 이한영 니깐놈이 뭔데 함부로 한의학의 원전에 해당되는데 잘 됐다 글이 잘못됐다.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제 방식대로 글을 쓸 따름이에요, 여러분. 예. 예.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뭐랄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예. 그냥 맥부위 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맥부위 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황탕증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증상과 복만과 서모와 맥의 증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도 일종의 편견입니다. 양면병 가운데도 맥부위긴 있을 수도 있어요. 맥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맥이란 거는 뭐죠? 병세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맥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복만이라든가 서모는 쉽게 변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증상에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죠. 증상과 맥상이 어떻게 보면은 대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맥부이기는 망탕이죠. 땀을 흘리지,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땀을 흘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양면병에 땀을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양면병에도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증증지열이 이렇게 훈중된 열이 그 위부에서 또는 위 소화기죠. 아니면은 또 이 내부에서 열이 바깥으로 발출되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어떠한 병세가 어느 부위에 있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 병세에 의해서 내부로 압박을 준다든가 또는 내부에서 바깥으로 압박을 준다든가 또는 심한 경우 위로 압박을 줘서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 토혈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변, 농대변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혈대변을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 그 병세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맥상의 증상과 이 복만서모와 맥부위기는 서로 약간 다른 뜻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죠. 이것은 망탕증인데 이것은 조이승기탕증에 해당되잖아요. 조이승기탕을 써야 되는데 망탕을 쓰면 어떻게 되죠?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여러분 맥을 버리고 이 병근에 해당되는 증상과 병정에 해당되는 증상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누군가가 이 조문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런 글들이 상한론 조문 앞으로 한 3-4번 나와요. 소시오탕에서도 나오고 자 간이 비를 올라탄 거다. 그야말로 목이 토를 극한 거다 이런 거죠. 이것을 종이라고 부르니 이에 기문혈을 자침해라. 여러분 이거를 자 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상한론에 나와서는 안 되는 용어들이 나온 거예요. 이러한 간이라든가 비라고 하는 이게 또 문제가 되고네. 간이라든가 비라는 용어가 상한론 조문에 개입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 문헌에서 문헌 비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의학이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익숙하게 이런 말들을 경험했습니다. 책들을 통해 가지고 또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러나 상한론이 가지고 있는 큰 틀에서 증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간장이라든가 비장을 뜻하는 이와 같은 용어, 여기 이면에는 목화토금수라는 용어 또는 상생상극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은 증후론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차원의 의학이라는 거예요. 의안이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동시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 동시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것을 편집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 여러분 고문의 정신이 뭐죠? 여러분 실증주의입니다. 예. 우리 한의학에서 고방의 정신이 뭐냐? 저한테 묻는다면 실증주의예요. 이것은 여러분 실증주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 한의학이 왜 망했느냐? 바로 이와 같은 용어가 남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조문하고 간이 비를 탔다고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간이 비를 극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어요? 입증하기 위해서는 억지 논리를 갖다 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들었을 때 한 달 뒤겠지만은 어제 우리 동기가 40주년 때 이제 모임에 갔는데 우리 동기가 한 25분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몇 분들은 솔직하게 평생을 공부했는데 너무나 어렵다.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바로 이와 같은 용어에 미혹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의학을 망친 주범이라고 저는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한의신문이라든가 민족의학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써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명활종이다. 이게 무슨 뜻이요? 종행에서 종에 해당되는 거죠. 이때는 기문혈을 자침해라.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긴 하면은 이와 같은 요거는 빼버리고 이거는 삭제하고 이거 할 때는 일시적으로 기문혈을 자침해라 할 수는 있습니다. 꼭 기문혈만 자침할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글들이 함정이라는 것. 자, 근감 주석이 뭐냐면은 상한 맥북인 하면은 벌써 요것만 봤을 때는 태양 표한증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하나의 그 분석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기계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또 복만서머는 태음과 양명의 이열이다. 왜? 복만은 태음병에 속하니까. 또는 서머는 양명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금감에서도 이걸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맥상을 보면은 태양 표층인데 복만서머라고 하니까 이거는 복만이라고 하는 것은 복만이토 해가지고 태음병 제강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양명병 증후에 보면은 복만서머 대변난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전부 다 뭐죠 이게? 명분으로 해석한 거죠. 명분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 무의식 중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태양이라고 하는 말, 태음과 양명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마치 이 조문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양의 표가 풀리지 않고 태음의 복만통 이어든 이와 같은 상황에는 계지가 대왕탕을 쓴다. 또는 계지가 작약탕을 쓰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계지가 대왕탕을 쓴다. 앞에 나와 있잖아요. 조문에. 이것 또한 가히 본받을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금계유략 주석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이용했어요. 왜 이거를 제가 표절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분명히 따옴표를 붙였기 때문에 인용구를 붙였기 때문에 이 글에 대한 함정을 우리가 기존의 상한론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 왔는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말은 그렇듯하지만 혼란을 또 초래합니다. 왜 이와 같은 혼란이 나오느냐? 지금 본문 자체가 혼란을 초래하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 그러죠? 그 표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 하나의 우리가 역사적인 개념도 이해 받아들여야 돼요. 예,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상한론 독법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자서변 쓴 거 또는 허사론 쓴 거 그것을 열심히 조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이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항상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표기할 때 쓰는 용어예요. 절위. 예. 이거는 예전부터 써놓은 어떤 관용구예요. 자, 절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한영 개인의 생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와 같은 해석은 기양 명변지나 그럴듯하게 밝혀놓은 것 같죠. 명변지 우리가 중용에서 배웠죠. 예. 밝게 해야 된다. 심사하죠. 방문지하고 널리 배우고 예. 깊이 생각하고 밝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학문의 기본적인 자세죠. 예, 중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데 명변지나 알고 보면은 명분에 얽매여 가지고 처방을 세운 거다. 예. 복만은 태음병이니까. 예. 그래서 계지가 대왕탕을 쓴다든가, 양명 이열은 승기탕, 조이승기탕을 쓴다든가. 이게 전부 다 명분호에 의해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증상을 통해서, 증후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명분으로 구분해온 개념 논리에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소한 차이 같아도 여러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명분에 얽매이면 얽매일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증후의 개념에서 봐야 된다는 거. 대체로 여기에서도 제가 말을 쓸 때 대체로 이런 뜻.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만과 서문은 이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위가 건조 이것도 조문에 있는 용어예요. 오히려 양명 이열이라든가 태음과 양명의 이열이라는 말보다 이와 같이 위가 건조해지면서 대변이 곤란해지려고 하는 반응이다. 증후이다. 복만과 서만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여기서는 여러분 계지탕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복만만 있을 때는 계지탕을 쓸 수도 있어요. 계지가 작약탕이나 계지가 대왕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모가 붙어 있잖아요. 서모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열의 발작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에 의해서 현대적으로 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정신을 막 혼미해지는 거죠. 그리고 헛소리하죠. 예. 계지탕류로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 조열을 더욱더 부채질해서 이 동기열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열이 지나치게 발생이 되면은 혈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분에 격동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코피를 흘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예. 그리고 여러분 심한 경우 하열이라든가 요열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소시오탕이라든가 조이승기탕으로 치료하는 것만 못하다. 예. 이거는 제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조문이나 증상을 볼 때 왜 이러지? 됐네.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가급적이면은 가설들을 줄여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증상이 어떠한 구조의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복만과 다른 증상이 있을 때는 복만만 있고 서머가 없을 때는
계지가 자객탕이나 계지가 대항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모라고 하는 증상이 같이 연계되었을 때, 예, 이게 언어의 구조의 구조. 예, 예. 우리가 서양 철학에서 구조주의란 말 하죠. 예, 저는 그 뜻을 깊이는 모르지만 상한론에 보면은 어떠한 증상이 어떠한 구조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발열하면서 복만이 있을 때는 계지탕이라든가 계지가 대왕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만이 서모와 같이 연결되었을 때는 이미 다른 차원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복만이라 하더라도. 예. 그것을 우리가 상한론을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상한론의 뭐랄까 그 매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떠한 구조 속에서 이와 같은 증상이 내포되어 있는가. 예. 그것을 우리가 전우조문,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증오의 관점에서 복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109번 조문. 네. 자, 우리가 상한으로 발열이 나타났습니다. 자, 얼마든지 발열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색색 오한하고, 예, 이게 뭐 이건 일종의 형용사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발열하고 오한했다. 발열하고 오한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표증을 말하는 거죠. 태양병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매우 심하게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셔서, 예, 물을 마셨어요. 갈증이 너무 나가지고. 발열하고 색색오한하고 그러면은 계지탕이나 상황에 따라서 마음탕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예, 예, 매우 갈증을 느끼면서 물을 마셨어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배가, 복부가 반드시, 예, 가득 차나 또 땀을 저절로 흘리고 소변이 편해지면 그 병은 나려고 하는 것이다. 예. 자, 여기서도 여러분 옛날 사람이 생각할 때는 땀이라고 하는 것과 이 소변 상태가 배설 기능이 원만해지면은, 예, 병증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이전에는 발열하고 발열 오한하면서 가려움수 했는데 배가 빵빵한데 소변을 못 봤다는 거예요. 예, 소변을 못 보고 땀도 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만은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으로 승기탕에 해당되는 조혈에 의해서 승기탕 조문인 것 같으나 이 사람은 소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답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고 스스로 저절로 땀을 흘리고, 예, 소변을 보게 되면 병증이 풀리려고 하는 것이다. 예, 이것은, 예, 참 좋은 조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 가료금수라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오룡산이라든가 함부로 예를 들어서 백호탕을 쓰는 게 아니라 이 경과를 보고서 판단하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물을 많이 마셨는데 소변을 잘 보지 못하고 배가 빵빵했던 것 같아요. 이게 땀도 흘리지 않고 소변을 보지 못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적절한 약을 써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저절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관료금수와 복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땀을 흘리지 못하고 소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만한 거죠. 예. 여전히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예, 경우에 따라서는 오룡산을 쓸 수 있다는 거. 예. 자, 여기서도 간이 여기서는 또 폐를 올라탔다는 거예요. 이거는 횡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문열을 써라. 예. 이런 것들은, 예, 거의 그냥 뭐라 그럴까, 없는 것만 못한 거예요. 예, 조문 가운데. 그러니까 이 조문을 더럽힌 글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 이런 건 전부 다
구세 사람이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여러분 말이 경솔한 것 같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정제한 말입니다. 예. 잘난 척하기 위해서 정말 쓴 글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걸 뭐냐면 후세 호사가지 글이라는 거예요. 후세의 누군가 호사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일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글이라는 겁니다. 예. 자, 조문에 일러 말을 자한추라고 소변이 하면 그 병이 욕해야 한다. 예. 우리가 일단은 어떠한 병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땀도 잘 나고 소변도 잘 나고 또 경우에 또 대변도 잘 보게 된다 그러면 병증은 여러분 심해지지 않고 최소한도 완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땀도 흘리지 않고 소변이 나빠지고 대변까지 곤란해지면은 이거는 이제 병세가 이제 악화되는 거죠. 예. 이것으로서 우리는 상한, 발열, 색색, 오한은 무한의 표증이며 대가료, 음수, 호대 그 배가 반드시 가득한 경우는 정음이 망한한 것이다. 예. 근감 주석에 뭐라 하냐면은 약 불안출이 소변 폐허든 만약에 땀을 흘리지 못하고 소변이 막혀 있거든 소변 분리죠. 소변은 완전히 여러분 뭐 못 보는 게 아니죠. 이것도 여러분 약간 과장된 거죠. 이때는 소청령탕으로서 먼저 외증을 풀고 외증이 풀리고 나서도 그 복만이 가시지 않거든. 치료가 되지 않거든. 십조탕으로 치료하면 또한 가히 낫는다. 자, 얼른 일관적으로 보면은 그럴듯한 해석이죠.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소청령탕으로서 먼저 그 외를 푼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청령탕은 대표적으로 표불해가지고 심하유 숙이잖아요. 심하유 숙이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뇌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왜만 풉니까? 복만도 치료하는 약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외증이 풀리지 않거든. 그러니까 외증은 풀렸는데 그 복만이 제거되지 않을 때는 십조탕이라고 하는 약을 쓴다. 그러면 여기에서 십조탕을 써야 되는 근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복만 가지고 여러분 십조탕 같은 아주 약성이 강한 약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논리적 비약에 해당되는 해석입니다. 참고는 할 수가 있어요. 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의정궁감에서 말하는 소청령탕에 대한 이해가 저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 소청령탕은 발표하면서 이수하는 약이다. 처방을 보세요, 여러분. 마왕 계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수를 치료하는 거예요. 백출백복이라든가 세신이라든가. 그러니 왜 십조탕을 대할 필요가 있겠는가? 소위 말해서 또 간승비 명할 종이여 간승패를 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거는 요번 조문 앞에 조문 이거는 요번 조문 나오죠. 이것은 전부 다 상생상극의 잔재이며 우리 한의학의 어떤 만류라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것을 할 때는 말하는 거예요. 만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망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패단이다. 전사 중에 이와 같은 글들이 나타난 것은 전사라고 하는 것은 고서들이 고문들이 후세 사람들의 전해갈 때 전부 다 필사를 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입으로 해서 전해다가 나중에 이제 필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편집하는 거죠. 이것은 후세 호사가들이 편집한 것으로서 한갓 사실 진실을 왜곡시키는 것이니 여기 존재는 불약산지다. 진짜 이건 위험한 말이죠. 제가 쓴 말이지만 위험한 말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두기보다는 차라리 깎아내리는 만 못하다. 자, 110번째 조문. 이것도 이 글을 통해서 당시에 우리 한의사들이 어떤 식으로 질병을 치료하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은 그 문제점이 있지만은 의사학적으로도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 자, 태양병 2일에 그러니까 병이 이제 진행된 지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도리어
그 환자가 조증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는 거죠. 이 조라고 하는 것은 태양병이라는 조건으로 봤을 때는 열성에 의해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보통 계지탕이나 마항탕의 조증은 잘 나타나지 않죠. 예. 그런데 또 도리어 2번 반복했었어요. 예. 실수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현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태양병 이일의 조라고 쓰지 않고 반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병세의 기준으로 해 병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조증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조증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이라는 글자를 여기다가 특별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그러면은 이건 땀을 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등에다가 뜸을 떠가지고 아주 심하게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옛날 사람들의 수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치료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의사학적인 관점에서 옛날 사람들의 치료 행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예. 근데 어떤 조문에는 화열입이라고 했고 어떤 데는 대열입이라고 그랬죠. 근데 화자를 이렇게 화자를 전수할 때 이렇게 초서체를 쓰다 보면 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봐세요. 자, 화열입이 위중수갈 이거는 정문입니까? 위문입니까? 이거는 위문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화열입이라고 하는 것은 추리예요. 위중의 수가 고갈되어졌다. 이것은 여러분 추론적인 해석이죠. 이 글이 틀렸다 맞았다 우리가 보지 말고 이거는 전부 다 추석에 해당되는 글입니다.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 있는 증거는 조하고 의사가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화열이 위로 들어갔다. 이것은 추론입니다. 예. 화가 위로 들어갔다는 증거의 증상을 제시를 해야 되지 이와 같이 결과론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추론이지만 현대로 말하면 병리적인 개념이죠. 그럼으로써 위중의 수액이 고갈되어졌다. 그 양명병으로 전환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본하에서 반드시 섬어를 일으키게 된다. 10여일 지났더니 진유라면서 막 몸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떨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니 하리는 뭐죠? 소변 하리가 아니라 그랬죠? 대변입니다. 조문에서 그냥 하리 썼을 때는 대변을 말하는 거예요. 소변인 경우는 반드시 소변리, 소변분리라고 표기를 합니다. 이것은 병증이 해소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또 이제 막 글이 조금 난해해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딱 봤을 때 난해한 것들은 전부 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땀이 허리 이하로 따라서 땀이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땀을 얻지 못하고 또 소변을 분리하며 도리어 이 사람이 구역감으로 그리고 소변을 막 이렇게 질금질금 놓으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그런 건 아니에요. 욕작은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발 아래에 오풍하고 대변이 굳으니 소변이 이것도 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변이 마땅히 삭하거든. 도리어 소변은 마땅히 삭해야 되는데 자주 봐야 되는데 이런 소리예요. 이제 도리어 자주 보지 않고 또 많지도 않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대변이 굳었잖아요. 대변이 굳었다는 것은 소변 자주 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고의들이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병이 진행됐을 때 대변이 굳는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 몸의 진액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그 진액이 소변을 통해서 너무나 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소변이 마땅히 삭해야 된다는 건 이 어떠한 현상을 보고서 예측을 한 거죠. 그런데 소변이 삭하지 않고 도리어 삭하지 않고 소변이 양도 많지도 않다는 거예요.
대변을 마치고 나서 머리가 갑자기 그냥 띵하고 아프면 이것은 곡기가 하류한 까닭이니 그 사람의 족심이 반드시 열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전부 다 추석입니다. 자, 이 글을 그냥 간단하게 쓰면은 제가 교정이라고 썼죠. 원래의 조문은 이런 조문이에요. 이런 조문이다. 태양병 2일에 환자가 도리어 번조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등에다가 뜸을 뜨고 크게 땀을 흘렸다. 이게 그 당시의 치료법입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조문이 예를 들어서 등에다가 뜸을 뜨고 보편적으로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증상이 잘못되는 거, 악화됐을 때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뜸을 뜨는 게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 태양병 표증에 여러분 뜸을 뜰 수가 있습니다. 저도 뜸 뜨는 걸 배웠어요. 저도 화침요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의사 가운데 제 친구가 지금 굉장히 그 화침요법, 화침 또는 온침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번, 서모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승기탕을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몸에 전율적으로 막 몸을 부르르 떠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데 이와 같은 조건이 없으면 우리는 이 병세가 심해진 거죠. 조번암과 선몽과 전율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승기탕을 쓸 수가 있어요. 또는 백호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이 그랬는데 대변이 저절로 좋아졌다. 그러면은 이것은 병증이 풀리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제가 교정해낸 글이 훨씬 간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와 같은 말들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위중수갈이라든가 열입혈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화열이비, 위중수갈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병리적 해석은 알고 보면 여러분 이 의미에 조본과 서모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조본과 번조, 서모에 병리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열이 위로 침입함으로써 진액이 고갈되어지는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증상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떠한 증상 속에는 어떠한 병리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건데 여기에 후세 사람들이 첨부해서 집어넣는데 마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정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상은 안 보고 자꾸만 열이 위로 들어갔다는 용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열이 위로 들어가서 위에 진액이 고갈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추론입니다. 추론. 왜? 이 추론은 어디서 나왔죠? 조본과 번조와 서모를 통해서 추론한 겁니다. 번조와 서모가 없다고 하면은 증상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열이 위로 들어갔다, 진액이 고갈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참 재밌죠. 관찰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제가 연자를 썼죠. 그런데 서모하는데 몸을 막 부르르 떨면서 대변을 잘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병독이 배설됨으로써 열이 빠져나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태양병 2일 되면은 마땅히 번조가 없어야 하는데 이것은 의사가 병세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염두에 둔 거죠. 초기에 갑자기 번조증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번조증이 있기 때문에 반자를 특별히 기술해서 자기가 생각한 밖의 의외의 증상을 표출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일어난 환자의 몸에 일어나는 병증들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예견과 실제 병증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갑자기 나빠지기 때문에 반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번조는 발안해서는 안 되는 증후죠. 번조증이 있으면 일단은 발안해서는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있죠. 대청량경에서 무한출이 번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땀을 흘리지 못함으로써 번조가 생겼을 때 발환을 해야 되죠. 예. 그러나 이 조건에 의해서 번조는 발환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의사가 그 등에다가 뜸을 떠서 이 대자도 의미가 있어요. 예. 땀을 흘리긴 흘렸는데 매우 심하게 땀을 흘렸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죠? 진액이 고갈됨으로 인해 가지고서 앞으로 조혈이 발생되고 진액이 고갈되어진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 대자에는. 예. 그러니까 약간 의도성도 있습니다. 글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런 말도 쓴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뒷글의 장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본. 예. 어떤 것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또 반절을 거듭 쓴 거다. 대열이 위에 들어가고 위중에 수갈은 이것은 소위 위가 건조하게 된 이유이다, 연유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병리적 개념으로 본 거죠. 이와 같은 말은 뭐죠? 결국은 대한출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교묘하게 갖다 맞춘 겁니다. 이것은 그래도 비교적 양반에 해당되는 글이죠. 예. 자, 조번, 서문은 조열 발작의 반응이며 대변나는 진액이 소모한 일이다, 연유이다. 예. 이것을 보면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조이승기탑을 쓰면 됩니다. 예. 굳이 뭐 여기에서 뭐 이상한 얘기들 같은 거 열이 입 위에 들어갔다 위중에 수액이 고갈됐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일종의 글 가운데 이런 글들은 중언 반복한 겁니다. 예, 중언 반복. 번조 서머증에 이와 같은 게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번조와 서머를 이와 같은 병리적으로 해석했다는 거. 예, 옛날 사람도 궁금하잖아요. 예, 현대인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현상에 대한 거. 이 현상이 왜 발생이 되어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병인이니 병리 개념이 자꾸만 배우는 거. 이 병증을 이해하게 한 거잖아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해 방식이죠. 예. 그러나 그 병증에 있어서 열병은 가장 이 수와 열과의 관계예요. 예, 수와 열의 관계가 깨졌을 때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병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한의학의 장점은 저는 병리를 뭐라고 보냐면은 수 그리고 화, 기릭남에는 기혈수라고 그랬지만 저는 수화기로 봅니다. 근데 기는 바로 이 가운데 개념이니까 결국은 압축적으로 말하면 뭐냐면은 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와 화입니다. 저는 우리 한의학에서 정말로 멋진 그 기본적인 게 뭐냐면 수와 화의 관계. 소문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수화자는 음양의 징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역에 가면 여러분, 주역은 무슨 관념적인 책이 아닙니다. 자연 변화에 따른 것과 인간의 어떠한 흥망성쇠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자연의 변화는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수화입니다. 물과 화의 조화예요, 여러분. 물과 화의 조화에 따라서 건조해지기도 하고 습해지기도 하고 바람이 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현상은 수와 화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꾸만 왜 열이라는 걸 집어넣느냐, 수라고 하는 걸 집어넣느냐, 바로 이 수화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들이죠. 번조와 서모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이것은 절대로 발환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번조 같은 경우 여러분 사역탕에도 진무탕에도 번조증이 있어요. 그러나 서모가 같이 있을 때 다르다는 거. 땀을 흘리지 않은 상태에서 번조가 있을 때는 당연히 발환을 시켜야죠. 그러나 여기서 번조는 발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조문에서 이른바 자리는 마땅히 대변 자리를 말하는 것이지 소변 자리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조번 서머는 서머 대변난 일화가 10여일에 지나갔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몸을 막 떨면서 대변을 막 잘 보면 이것은 병증이 풀리는 거다. 이거 이런 글이 좋은 글입니다. 이 글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대로 이거는 소쇼탕의 굉장히 유명한 조문에 나오죠. 이것도 경험을 통해 가지고 쓴 거예요. 갑자기 증증이라는 게 뭐죠? 증열이 훈중된 열이에요. 내부에서 외부로 훈중한 열이 발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선 증증진이라 그랬지만 증증 발열 한출이에요, 여러분. 땀을 흘리게 되는 갑자기 열이 나면서 땀을 흘리면서 병증이 해소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병독이 배설될 때 땀이든 대변이든 소변이든 배설이 될 때 진유를 한다든가 전유를 한다든가 번조한다는 것은 병증이 장차 풀리려고 하는 조짐이에요. 그런데 병독이 배설되지 않고 이런 게 나타났다. 그러면은 병세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종요 이하는 문맥이 접속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문의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잠시 덮어두는 게 좋다. 여러분 이것도 해석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갖다가 끼워 맞추고 해석해봐야 이것은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 이럴 때 잠시 버려둔다, 덮어둔다. 이거 주자가 상용하던 용어입니다. 이런 것도.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의정근감에도 이와 같은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 얼핏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땀이 아래를 따라 내려가 가지고 막 이런 말들. 그래서 우리가 글을 본다는 거, 안 되는 거, 이게 문제성이 있는 글이라는 거를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거. 그럴 때는 여러분 용기가 또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치에 밝아야 된다. 이치에 밝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사람들이 대학에서 말하는 경물이라는 게 경물치지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와 같은 것도 경물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매일 조문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하나의 경물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거. 내 뜻이 성의 정심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로잡는 거. 그러나 그 이전에 경물치지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물치지를 하지 못하면은 내 자신이 성의정심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착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글들은 문제점이 있는 글이에요. 좋은 내용도 있고 문제성이 있는 것. 이것을 구별하는 게 바로 경물치지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대학에서 공부한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현실에 이렇게 접속을 해가지고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